근데 좁아요. 기준이 좁은데 그래도 이제 그는 한 500평 저희 심진태 지부장님 오셨거든요. 내가 경상도 말하는 것도 속도적이야. 네. 경상도까지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속도전으로 하면 아예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50년 전에는 저 충청도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제 훈련을 같이 했는데 우리는 저거 말기 못 알아듣고 또 저거는 우리 말 요즘 텔레비가 생각 조금 예능하잖아 못 알아듣고 네.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일도 있었어. 충청도까지는 아니지만 전라도 정도까지만 천천히 해주시면. 자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오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가 앞으로는 이제 외국이 안 되고 바로 세우는 책임자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역사가 있지만이라도 아마 우리 원폭 피해자 역사는 아마 모를 겁니다. 그리고 원폭 역사는 지금 74주년인데 지금까지도 묻혀 있는 이유는 너무나 엄청난 무서운 그런 계획.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여전으로 가는 그런 무서운 원자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 폭탄 원리가 뭐냐면 열이 50%, 바람이 50%. 그러니까 열은 4,000도 이상입니다. 그럼 열이 1,000도면 쇠가 나온다는데 4,000도면 얼마나 무서운 그런 거죠. 그래서 히로시마에 1945년 내일입니다. 8월 6일 날 원폭이 떨어진 것이 44만 인명이에요.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投下된 것이 30만. 이래서 74만의 원폭 피해자가 났다.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일본 내무성 경보국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원자 폭탄을 맞게 됐느냐.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 이 도면을 보면은 여기가 이 합천군인데 이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여기가 하강카는 일본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항에 연락선이 있다는 거죠. 가게는 우리 합천도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오솔길이었지 자동차도 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데 항만시설이에요. 그래서 시모노세키하고 부산하고 이 항만이 뜨니까 제일 먼저 잡아간 데가 경상남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인데 지금은 부산 경남인데. 그리고 이제 차츰 밑에 학창이가 도로도 닦고 철로도 높여가지고 전국을 소탈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적, 물적 모든 소탈 자체는 여기부터 출발했대. 여기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한국 원폭 피해자는 왜 합천이 많으냐?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합천 많은 이유는요, 우리 어른들이 강제징용 갔을 적에 하필이만 이 히로시마 군사도시입니다. 운수포 공장이 많고 해군 기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러니까 여기가 39년부터 2차 세계 전쟁이 벌어지니까 엄청난 물품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산업화 될 때 농촌 전여총각에 아무데도 안 가는 다 산업화를 당했잖아요. 지금까지 당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징용 갈 적에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죠. 히로시마에. 근데 히로시마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보지만도 그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시험 가서 갈려져요. 또 중학교 같이 동기에 있다가 또 고등학교 갈려져. 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어른들은 히로시마의 군사기지에 일할 때 했는데 그래도 전쟁은 났지만도 여기는 배는 안 고픈 거예요. 여러 나라를 뺏어다가 자기 나라 국민을 먹이 살리니까 제국주의 배급 주다고 돼요. 배급을 주는 거죠. 배급을 주니까 굶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굶어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나도 농촌에서 사는데 우리 할머니가 다들 때 아무시 때 3월 며칠 날 제사 때 굶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뺏어가니까 농사지도 부족한데 다 뺏으면 어떻게 삽니까? 뺏어가는 건 보통 식량만 뺏어가지고 모든 겁니다. 뭐 콩팥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산에 저 소나무 품소가 되는 있어요. 공이라고 있어요. 그런 까지도 다 하니까 도저히 못 사. 6이 그렇게 할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 강제징용을 했는데 갈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뭐랍니까? 추첨을 해요. 경품 주택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이 걸리면은 안 가요. 못 사는 사람한테 대신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은 지금은 들어 토지를 뭐 몇천 평 주는 게 아니고 쌀 몇 대 너무나 공하니까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쌀 몇 대 받고 일본에 가가지고 행방불명 지금까지 안 오신 분도 가족도 많아요. 너무 억울하죠. 그런 아주 어렵게 됐고 그래서 이제 히로시마에 합천인들이 많이 갔다. 그래서 전국의 피해자 중에 약 60, 70%가 합천인이다. 합천인 중에서 99%가 히로시마 출신. 나는 1942년 12월 음력으로 석달 천안날입니다. 말때입니다. 올해 78인데 우리 아버님이 정확하게 써서 12월 달은 음력 10달은 양재 한해 값입니다. 이런 게 4선면 1월 9일 요시 연대 대접을 똑같이 왜 그래 했겠느냐. 한문밖에 나오면 배급을 받으니까 배급제도 받아야 생기는 바로 실별 배급을 탈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다. 그 다음 치는 또 제가 18년 동안 제가 죽종사를 해봅니다. 이 행복이 이상하다. 행복이 이상해요. 의심 가는 법이 행복이 의심이 가요. 진실한 여기 학자들이 아직 내가 모르지만 해도 의심이 가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요 핵실험을 해서 엄청난 피해가 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8시 15분에 투하를 하고 나가사기는 11시 2분에 투하를 했는가. 잘 생각해보면 의심을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해방은 와대냐면 지금도 전 국민이 시험치면 99%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해서 해방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자탄 투하 안 해도 해방됩니다. 왜 되냐? 일본이 7천만 인구를 가지고 미국 하와이 진주만 지정에서 몰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고 미 함대가 일본 오키나와 와서 육지에 발 안 대고 한포사기라서 초탁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일본이 견뎌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못 견뎌요. 손 안 들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히로시마에 왜 8시 bom을 떨어뜨립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핵은 열이 50%, 바람이 50%다. 그러니까 8시 bom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쭉 떠오릅니다. 햇빛이 번지됩니다. 8시 bom은 뭐하는 거죠? 요거 하나는 군사기지라고 군사기지. 이제 이유는 군사기지다 하면 해도 여기서 그렇게 2차 실험이 아닌가 의심 안 할 수 없고요. 또 3일 후에는 나가사키가 아닙니다. 고코라카는 지역인데 고코라 지역에는 병참기지입니다. 일본 병참기지. 거기다가 투하를 하려고 했는데 안개가 있고 투하가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2분입니다. 11시 2분만 오후 3시까지가 제일 11시부터 햇빛 중천입니다. 오후 1시까지가 제일 햇빛 중간에서 제일 덥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1시 2분만 이해가 가시죠. 2차 실험 아닌가. 그리고 위력은 히로시마보다 이 위력이 세지만 해도 그날은 이 산악지대가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인가가 히로시마보다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30만 밖에 안 났다. 그런데 73만이 돼요. 또 어떤 분은 이 당시에 히로시마가 38만 인구인데 왜 44만이 가지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내에 사는 사람이 38만 분인데 인구 폐지가 44만. 그래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히로시마 시만 38만이고 거지게 군이 들어가 몇 개 군이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다 쳐서 44만입니다. 히로시마 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숫자가 틀리잖아요. 38인데 왜 44만입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일본 내무성 경보국 자료입니다. 우리는 74년도에 조사 한 번도 해본 거예요. 72년도에 핵금지 조약기구 협의를 하는 세계 기구가 있습니다. 그 국에서 합천에 원폭이 많다 얘기를 듣고
의사하고 몇 분 나오셨어요. 그때 보건사회부, 지금 복지부. 그래서 급작실이 원폭 폐지를 끌어모은 것이 1,501명입니다. 그 1,501명을 보건사회부에서 했다 해가지고 지난번 16년 5월 19일 날 원폭 특별법 만드는데 박명구 차관하고 권준욱 질병정책국장이 계속 방관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방관을 했는데 왜 방관을 했어? 아도 모르는 사람들, 난 자료를 다 가있어요. 그리고 78년 되면 합중군 자체에서 합중군만 조사한 것이 그때는 인호회사에서 다 나갔잖아요. 나가도 6,500명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는 통계는 없고 일본 통계가 10만이면은 엄청난 피해가 한국에 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자료관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자료관에 세계 평화를 만들 계획한 거예요. 내가 2007년도에 일본 가가지고 나가사키, 히로시마 평화군을 쭉 봤어요. 보니까 나가사키는 적사자가 15,000명, 히로시마는 35,000명, 5만 명이 적사했다는 겁니다. 현황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 대한민국 어른들이 원폭 맞아 세상배를 왔느냐? 내용을 연하라. 15,000명이 뭐 때문에 너가 잡아갔다든지 모셨다든지 내용을 연하라 말이야. 어? 숫자만 연하니까 안 맞잖아. 내용을 연하라. 나는 볼 때 우리 어른들이 당신들의 나라에 이 원폭 맞으러 온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진실한 규모는 적대로 진실한 세계평을 만들겠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래가 돌아온 것이 쭉 해보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지방자치한테 돈 받을 때도 없고 뭐 할 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합중분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저를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준이군 현재 군수입니다. 그분이 도의원할 때 이분이 도부터 조례를 만들었어요. 11년도에. 그리고 안 되니까 12년도에 합중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해봐도 안 되잖아요. 조례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유래비례라도 만들려고 돈을 조금 모아서 한 1억 좀 모았어요. 도로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합천원폭 폐자가 이렇게 어떻게 했을 때 하는 그 내용이라도 후세는게 시간 올라고 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5일 날 임원회를 붙였습니다. 자, 이 돈은 더 보완을 못하겠다. 이자도 지금 짓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젠 쓰자. 그때 어떤 예산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송금을 하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일본에 능가하는 세계평을 만들어달라. 그런 설명을 해가지고 한대. 그래서 이제 했더니 임원 한 분이 그러면 지방자치니까 군수한테 먼저 얘기를 하자. 그 군수한테 갔어요. 두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얘기하더니 군수님이 어떤 방법도 좋다 말씀해더라. 그리고 군수님 말씀하는 방법을 그대로 도해갈 거다. 도해가서 그 다음 주 복주부 갈 거다.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가지고 1억 송금을 대통령한테 보낼 거다.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역사에 남기라.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게 했는데 합천 군수, 하천 군수가 조금 참아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있으니까 통보 왔어요. 국가 돈은 못 얻고 보도복권 봉사자금을 15억을 얻었어요. 경제개발에 들어가는 게 있답니다. 기재부로. 그래서 군비 3억, 도비 3억, 21억을 가지고 2016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 8월 6일 날 개관을 한 거죠. 그래서 규모는 적지만 해도 지금 우선 일어난 거고 이제 다음으로는 세계평화 조성 계획으로 갑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국가에다가 700억 정도 예산을 올려서 아마 저 높은 쪽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는 뭐 정치가 바뀌었으니까 해주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가서 이제 그때 한 얘기가 이것이 일본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산업정시관입니다. 미국 가면 이 유엔본부가 전부입니다. 이 전 세계를 알리는 거예요. 이걸, 예? 이걸. 그래서 나는 이걸 너무나 썸이 나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그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온 사람인데 8만 장이 넘는 사찰이 있다. 8만 대장경이 있다. 지금은 73년, 그때는 63년입니다. 63년 전에 내가 얘기한 것이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게 과연 8만 대장경 천년전에 대장경 한 장 같이 해야 되냐 내가 질문한 일이 있어요. 한 장 같이 되면 감사한 거죠. 왜 이걸 그러냐? 좋다 이거라 뭘 문화재들은 그건 내가 말하는 거 아닌데 기분 나쁜 것이 우리는 1993년 뭐 12월 9일인가 행사 8만 대장이 등재됐어요. 세계문화유산. 이거는 10년이 10년 앞에 되었습니다. 이게 공경이냐 말이야. 이게 전쟁의 나라 이걸 만들어 갖고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문화유산 넣게 했다는 걸 말해야 돼. 연설이 아니죠. 네, 세계문화유산 제가 우리 8만 대장경보다 더 이제 앞에 히로시마 여기가 더 일찍 됐다고 한 거에 대해서 심신대 지부장님이 이제 화가 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와서도요 또 쓴말하는 거 있어요. 화가 나는 것이 문항도 여러분 전문 방송 많이 봤죠. 거기 저 일본 끼입니까 우리 문화재입니까? 한강이요. 나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과거는 배를 타고 경도를 봤었습니다. 거기에 300m, 400m 갱에 60cm 들어가서 우리 어른들 다 봤어요. 3분의 2가 한국 사람이고 3분의 2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한국 정치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해. 우리 조상들이 팠다고 한마디도 못해. 이게 우제된 거지. 공격이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니까? 세계 문화재는 그 한국 거 아닙니까? 말만 해도. 문화재는 일본 여든가 마든가 뭐 등재되든가 마든가 우리 어른들 하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유산 아닙니까? 이걸 뺏기고 앉았단 말이야. 이 기가 안 막힐 일입니다, 국가가. 그런데 원자 폭탄 원리는 떨어서 폭발하는 것이고 우서 600m 상에서 이래 원격 조작해서 토화를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나는 거죠. 엄청난 피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에는 또 옛날부터요. 또 그것 좀 안 된 점이 있어요. 자기 행위는 일어나셔야 되고 그 앞에 행위는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가야 저기 있다. 가야 유물파고 요새 가야 역사인지 역사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학생들 내보다 더 잘하죠. 요새 이제 유물 파가지고 가야 문화가 찬란한 거 하죠.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여기서 했거든요. 영어 논문을 보면 대성 전쟁에서 치는 거 봤죠. 장소를 잘 죽잖아. 여기입니다. 대성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거 싹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라만 자기가 한 것만 죽여놨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교황청이 일본 놈들을 짓지 말고 홀라도에 이런데 학생들이 조용하게 지옥장에 됐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이 싹 없애버렸어요. 우체국 제문 놔둬야 되고 넘어가면 없잖아요. 그게 좀 이야기예요. 대학원에 배는데 일본 사람들은 역사권을 가있거든요. 자료를 꼭 가있어요. 민간인이 우리 자료보다 많이 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지금은 일어나놓고는 넘어가서 자꾸 없애야 되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대표를 왜 했냐면 이 사다고 사람이 일본에는 종을 접었는데 천장집을 살지 하고 가르쳐 이걸 우상을 이렇게 잘해놨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김영준이나 바짝만 내려줘도 누가 얘기한 사람 봤습니까? 비교적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를 얘기해요. 진실은 숨어있고 이 외국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신태 지부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들을 잘 정리하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업적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잘 정리를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문제라는 걸 지적해 주셨고 그런 지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우리는 김영률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나 그런 강제징용의 문제에서 나온 그런 유물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민간에 다 흩어져 있고 정부 차원에서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런데 원폭을 맞으면요. 이건 털이 좀 있어요. 손자가 우리 원폭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일본 가는 맛집 가서 피폭을 당해서 채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도 피부가 있고
안 낳고 손자가 19살 돼서 털이 하나 다 빠지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데 또 2세가 30살쯤 돼서 털도 다 빠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병원 가다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저렇게 3세가 졌습니다. 3세가 저렇게 됩니다. 저건 이제 한종선 회장님이라고 2세 한우회 회장인데 누가 저렇게 내놓지를 안 해. 자기 집에 잘못된 걸 저렇게 언론에 어디다 내놓기 싫어. 근데 이 양반 이제 한우회 회장하면 이 양 털다 내놓고. 근데 한정순 회장님이 2세고 아까 보이던 이게 3세인데 좀 밑에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첫 딸을 낳았는데 목청이 다 째지고 나왔어요. 그래 또 이 할매가 이제 한정순 할매가 엄청 치고 오래 돼. 그래 요새는 세월이 좋으니까 찍어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고 잘 커요. 하는데 한 달 전에 탈장 수술을 또 했어요. 탈장에는 여자는 안 걸립니다. 이 창자가 남자 불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탈장에는. 그런 게 허다해.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산전 입고 하는데 요새는 수술하면 낫는데 여자는 잘 안 생기는데 여자가 탈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잠깐 한정순 회장님의 손녀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혼자 뭐 한 8살입니다. 8살. 하기도 하는 지금 2세 문제, 3세 문제, 4세입니다. 4세 지금 초등학교 네. 다니는 8살 한정순 회장님의 손녀도 이제 커가면서 탈장이라든지 이제 태어났을 때 목젖이 이렇게 찢어져서 나와서 이제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그걸 키웠지만 유전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런 유전적인 문제들을 외부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좀 공론화하는 거를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가 이제 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문제로 다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정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우회 회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얘기하시지만 그것조차 용기 있는 어떤 일이고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유전성 그리고 거기 2, 3세들이 더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나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그 유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이렇게 이름을 안 발견했습니다. 안 발견했고 이제 이런 건 유품들입니다. 유품들인데 우리나라에는 또 유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전부 불 태워버리잖아요. 유품 잘 없습니다. 이런 유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에 가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유령기를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행사할 때. 그리고 나가사키 가면 이게 잘못돼서 요것뿐입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따지면 국가 책임이요. 국가가 가서 세워도 세워야지. 이 정도라도 한번 만들어야지. 이거 뭡니까, 이거? 예? 애들 무덤 다 이거 나왔습니다. 나가사키 가면. 참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이 원골 선거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평통사에서 나오셨지요? 네. 처음입니다. 이 처음으로 2015년도에 MPT 제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으로 제가 간 겁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에도 음포 폐지했다는 걸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는 일본 너희하고 우리하고 음포 폐지를 같이 취급하지 말라. 너희는 전쟁하다 말하지 우리는 전쟁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세계가 왜 음포 폐지를 일본만 인정하느냐. 제가 그 설명했어요. 그런데 또 한심한 거 있어요. 일본은 2,000명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4명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비를 때는 2,000명 안 돼도 200명 돼도 기자만 해도 30명 따르거든요. 우리나라 이 방송 보면은 뉴욕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 같은 마찬가지로 한다는데 우리나라 기자 한 사람 가지고 안 나와요. 유엔본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근무할 때인데 한국에서 그 와서 간에 한나라 사람이라고 인사라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답이 안 해줘요. 또 다시 우리 최봉태 변호사님이 잘 하신 게 정의와 국회의장한테 통보를 했어요. 우리 인사하고 갈게인 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만져가고 하거든요. 답도 없어요. 이 국가 정치하는 분들은 미국 그만 침도 못 써요.
이런 장난하가 된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못 만나고 한 건물에 앉아서 이게 참 무섭네. 그런데 여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쨌든 원폭 이게 겁나는 거예요. 원폭 만드는 대통령이 최고 대통령이야. 아마 모르지. 요즘 김정일 만드는 또 최고 대통령 되는 거 모르는데 이 만드는 대통령이 70년 만에 히로시마 오면 난리야. 이게 난리라. 에? 난리라 이거 난리라. 이거 그래가 우리가 뭘 했냐. 첫째는 원폭 폐쇄 인정해라. 두 번째는 사죄하고 세 번째는 실체적으로 네 번째는 보상해라. 이걸 성명서를 갖다가 미 대사관에 낸 게는 안 받아줘. 거기에서 언론에 통한 게는 전 세계가 확 다 되지. 그 세계 200여국의 대표들 앞에 가서 원폭 있다 해도 말 안 하던 한마디도 기자 안 하던 기자가 미국 대통령 얘기한 게 난리야 이거 막. 이 휴대폰이 꺼질 적 없어요. 컴퓨터. 그래가지고 일본 우리가 같이 가니까 우리 6명이 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부산서 오시면 석분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같이 갔는데 3시간 동안 간사회관에서 감금이 당했어. 이런 무작한 놈들이에요. 그래 어찌 알았던가 또 우리가 풀려났는데 거기다가까지 따라대고 경찰 다니고 그래 마지막 오면서 나는 상장 받아왔어 또 그 사람들한테. 여권에다가 여권하면 돌아올 때 날짜 찍고 들어올 때 날짜 찍고 소문을 찍는데 나는 뭐라고 찍냐니까 한자로 법저 10-8이요. 저기 부당하다는 거죠. 이제 난 일본 가다 보면 가면 걸리면 이제 난 죽는겨. 정리를 좀 해드리면 2015년에 평통사와 함께 이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이제 가서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를 처음으로 심진태 지부장님이 알리시게 됐대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원폭 피해자가 처음으로 갔고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그 알리기 전에 그 NPT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가서 2,000명 정도가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원폭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알리고 그리고 그 NPT에 또 거기 일본에 있는 기자들도 많이 따라와서 이제 그 문제를 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한국 원폭 피해자인 심진태 지부장님이 그 상황을 보고 그게 너무 이제 부당하고 합당하다고 느끼신 건 일본이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원폭의 피해자라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제 부당했고 그리고 정말 피해자는 한국 원폭 피해자잖아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그다음에 미국의 핵투하에 희생이 됐고 그리고 지금 74년도까지 이제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해자는 우리인데 그게 아니라 일본은 한국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도 않고 배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 가서 우리는 원폭의 피해자라고 이렇게 알리고 있다는 것들이 정말 부당하다, 화가 났다 하신 거고. 너무 기분 나쁘다. 네, 그리고 2015년에 그때 갔을 때 한국 정부에 이제 아까 반기문을 만나서 우리가 좀 더 같이 알리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심진태 지부장님과 평통사 이제 가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적이지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엄청 외롭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 이제 알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그 출발 지점이자 심진태 지부장님이 그 산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16년에 저희가 가서 그렇게 알렸는데 뭐 기자나 사진 한 컷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바마가 일본에 가서 유감이라고 한 그 당시에 이제 갔을 때 저희도 한국에도 원폭 피해자가 있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막 화가 나신 게 이유가 저희는 뭐 그냥 가가지고 이제 오바마한테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그 입국이 안 됐대요. 그 심진태 지부장님과 평통사 이제 회원들을 잠깐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감금을 시켜놨대요. 그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온 원폭 피해자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았겠죠? 그래서 오바마가 오는데 오바마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고 사죄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아무런 그냥 일반 시민이 심진태 지부장님을 가둬놨대요. 그래서 가둬놓고
한참 있다가 풀어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기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오바마를 만나러 갔을 때도 이제 경찰들이 문을 막고, 그리고 심진태 지부장님과 아까 평통사 박석분 선생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반한 세력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네, 그래서 오바마가 가고 난 다음에야 문을 열어줬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아까 여권에 뭘 찍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 왔을 때 한 번 더 검사하겠다라는 어떤 범죄자나 찍는 그런 특수관리 취급자가 되어버렸어요. 특수관리 취급자의 도장이 여권에 찍히게 됐대요. 그래서 한국 원법 피해자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일본에 갔는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상 하면 일본에 자기네들의 국빈이 왔는데 못할 일을 우리 하잖아. 일본 원법 피해자들 대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면 저거 더 유리한데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는 요만한 또 방에 이렇게 된 무인 조소이라도 말만 나와요. 아무도 없고. 여기 가서 내가 어제 또 무인 조소를 받았어요. 무인 조소를. 무인 조사를 받았다고. 네. 한평 방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생긴 목소리만 나오는 기계 앞에서 이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어쩔 없지. 그러니까 밟아버리려고 몇 번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이 경상도 말로 욕을 엄청 시리에 하고 없어. 하고 놓고 이놈들 아직 전쟁 덜 끝나하고 가만히 연구생들하고 조사 사무실에서 가갖고 우리 박석훈 씨 불스 이제 녹화서 바로 쓸 텐데 이거 바로 그래야지 꺼버렸어요. 녹화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상 2등 시민 뭐 그렇게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하는 그런 차별을 당하신 거죠. 그 일본인들이 말에 저거 할 말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데 왜 못하고 하는데 잘못된 거지. 그러고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한 게 이런 신문 방송 많이 나오는데 결국 발표는 했어요. 몇천 명 했단 말이에요. 10만 원을 피해자, 한국 피해자한테 몇천 명 되고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인정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앞으로 전부 법학 과사 돼가지고 저 미국에 이제 보상받아요. 일단 제가 있다는 소리 했습니다. 그걸 우리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 한 가지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가지고 법학 과사 세계 소송보다 이 보상 미국에 받아내야 돼요. 그 오바마가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도 피해자가 있다. 뭐 1,000명 정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거를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법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투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핵을 막는 사람은 내 하나뿐이에요. 무섭지요. 막는 내 이유를 저 얘기를 내가 가르쳐줬어요. 핵을 만들어서 투하를 하면 보상제도가 나와야 돼. 유엔본부에서 보상제도. 남을 때려서 손해가면 투하를 안 하잖아요. 이거 없이는 핵이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보상제도가 딱 돼가지고 그 보상만 톡톡하게 만들어 놔면은요 형도 투하하면 합니다. 근데 그 집에는요 암만 말기고 뭐 회담하고 해가지고 말 것 같아요. 내가 NPT 바로 얘기했잖아요. 1990년부터 NPT 핵무기 있었는데 불어넣나 줄었냐? 원자폭탄이. NPT 핵무기 있으면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줄여야 되는데. 원자탄 더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NPT에 무슨 필요하냐? 그 미국이 NPT에 들어와서 핵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의적으로 맡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줄여 나가야 되는데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NPT 체제지만 그 강대국이라는 또 NPT가 100여 수면 만세던데 미국은 배합을 또 가입을 안 했어. 핵무기가 있는 사람 이상하죠. 미국은 또 그 NPT에 영구 가입이 안 들어갔어. 왜냐면 누가 잘못된 건 미국에서 잘못된 거야.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진태 지부장님이랑 이제 다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까 전에 그 의자로 나가서 질문을 받고 조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